신기념 정치 수다 코너죠. 아침이 즐거워지는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동시간대 김어준 어디서 방송을 합니까? 아니 그걸 좀 알려주세요, 경쟁자를. 저는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아침 시간 책임지기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따뜻하게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소개하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매일마다 소개를 할 수가 없네. 소개하고 제가 인사 시간 드릴게요. 발언 지분이 너무 치열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저희가 기뻐서 그렇습니다. 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매일마다 게스트가 달라지는 시간인데요.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이름하여 신김치처럼 톡 쏘는 신김지 토크 시간입니다. 저와 김지호 대변인,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함께 임하실지 먼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얼떨떨한 느낌입니다. 아니, 왜 얼떨떨합니까? 아니 신인교의 엄마 시대. 네, 신인교 엄마 시대. 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도요. 4시 반. 엄청 빨리 씻고 성남 판교에서 판교 여의도까지 딱 30분 걸리더군요. 그건 좋았습니다. 차가 안 막히지. 시간이죠. 그건 좋고 지금 얼떨떨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대 생방송을 하는 방송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유튜브계 미개척지죠. 미개척지지만 콜럼버스의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신인규, 이지은, 김지호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왔습니다. 신인규의 엄마 시대 오늘 참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송에 문을 열었는데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어떤 마음으로 섭외를 수락하신 겁니까? 이 새벽에.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4시 반에 일어났는데 판교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저는 마포갑이어가지고 오는데 10분 걸렸거든요. 네, 정말 차도 없고 그냥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빨리 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민폐를 끼쳤던 게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여기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 스튜디오가 정확히 몇 톤지를 몰라서 제가 다른 호실을 눌렀어요. 아이고 그 이른 시간에 이 자리를 빌러서 302호 계시는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도 즉시 하는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오늘 저희가 그 아침 토크 들어가기 전에 왜 엄마 시대라는 또 이름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또 우리가 느끼는 또 마음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챗이 들어왔습니까? 축하의 슈퍼챗 우리 시로운 루다 아빠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또 4분 만에. 축하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응원에 또 슈퍼챗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아니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이지은 위원장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실 거거든요. 못 보실 것 같은데. 어머니 영상 편지라서. 엄마 저예요.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좀 있으면 생일이신데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엄마 시대 하면 아빠에 대한 좀 뭔가 아빠들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아빠들이 서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빠 시대까지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 시대는 없고요. 엄마 시대의 아빠 앵커. 이렇게 가겠습니다. 곧 또 아빠가 되신다는 소식을 제가 그건 아닌가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엄마 하면 또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드세요? 이 시간대 엄마 하면은 너 왜 안 일어나니? 엄마의 잔소리. 지금부터 그냥 등짝 스매싱. 한 30분 동안 아이고 뽕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아빠들은 조금 섭섭하셔도 되고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엄마의 잔소리 같은 엄마의 잔소리 같은 그런 방송이 아닐까. 뭔가 조금 압박은 있지만 정이 느껴지는 방송. 기대가 큽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제가 의미를 좀 붙여봤어요. 방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이제 엄마의 잔소리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엄마의 잔소리가 저를 지금의 있게 만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바르게 빠르게 저희가 전해드린다는 뜻에서 엄마의 잔소리 같은 느낌. 또 엄마 하면 또 엄마 밥상 아니겠습니까? 또 따뜻하게 저희가 포근한 그런 방송. 또 엄마 하면은 또 이렇게 아이들을 또 엄마들이
또 많이 이렇게 챙기시니까 미래의 희망도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좀 접목한 네. AI 접목 방송 저희가 한번 엄마 시대 힘차게 한번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 하면 여당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아는 남자. 네. 예, 맞습니까?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아, 예, 부인합니다. 예, 빠르게 전달해 주실 텐데 오늘의 이슈는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아, 이거 어제 딱 그 뉴스가 속보로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정말 특검 일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제 구속영장 청구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일단 속이 시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속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작에 구속 수감이 됐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구속이 취소가 됐죠. 왜냐하면은요, 제가 경험한 구속 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예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김건희 씨 막 핸드폰을 뭐 초기화하고 뭐 비아폰으로 통화하고 또 거기에 저기 체포하려고 하니까 체포 못하게 막 거기서 기관단창 두고 무력 시위를 막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경찰이 헬기를 타고 강습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아니 한남동 관저에 있는 대공포로 맞춰서 떨어뜨려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청 관계자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믿고 따르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동향이 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아주 버꾸라지처럼 그 어떤 사법권을 농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일날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야, 8일로 지금 일단 시점을 좀 예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이재은 위원장님은 어제 구속영장 청구 소식 딱 접하셨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석방된 게 3월 8일이에요. 4개월 동안 정말 윤석열이 거리로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열받아 하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 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증거인멸 우려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정말 내란 속의 혐의지 않습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완전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구속이 안 되면 누가 구속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속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4가지 사유인가요? 예, 사유 자체는 4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지금 비아폰 통화 기록 삭제한 거 4가지 혐의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까지 영장 실질 심사 시점은 지금 정해지진 않았고요. 아마 법원이 빠르게 그 날짜를 좀 잡아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영장은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고사의 이도경님이 또 슈퍼챗으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도경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니까요. 그럼요.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 정서상, 국민 법 감정상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국가 반역자, 내란 속의 피의자가 제가 살고 있는 성남 판교에 보리밥 먹으러 마실을 다녀요. 그리고 반바지 입고 서초동 서울 한복판을 활보하고 다니죠. 이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정말 정당한 일인가. 또 계엄군에 동원한 많은 국군 장병들이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정말 박봉에서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노력과 재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게 사용됐다는 그 사실이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는 게 최근 보도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억울하단 말도 못해요.
맞아요. 제가 조금만 보태서 예, 얘기하면요. 이재용 위원장님. 네, 경찰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냥 막 계엄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들 기동대 버스를 타고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비상 연락망 받고 이제 막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국회 문 앞을 막아라라고 하니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았는데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무전기 하나 그냥 이제 삐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수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의존해 가지고 일단 그 앞에 서 있어. 들어간 사람 다 막아. 이러니까 뭔 일인지도 모르고 막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났더니 자기들이 정말 국회를 봉쇄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란 동조자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정말 트라우마더라고요. 정말 한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범죄자 잡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내란 동조자가 돼버린 거죠. 그 트라우마가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니 근데 아까 제가 그 영장 혐의 4가지 혐의를 짚으면서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이 외환죄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 4가지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또 공무집행 방해, 국회 의결 방해 요 4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영장은 청구를 했고 외환 혐의를 뺀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외환죄라고 하면 이게 외환유치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환유치죄라는 게 전쟁을 유도하는 건데 통모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북한과 통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밝혀지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일반 이적죄로 아마 의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이적죄는 뭐냐면 우리 군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일반 이적죄가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가 끝난 게 아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6개월 다 끝났을 때 그 즈음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까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날 때가 돼서 혹시 이제 좀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싶을 때 외환죄를 그때 추가 기소를 하려고 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4가지 중에서 4가지 혐의. 네, 제가 2가지를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를 시켜서 저지를 했는데 요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런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별 충돌이 없이 잘 끝나서 그렇지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찰과 경호처 모두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본인 체포 안 당하려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 국가 조직을 이렇게 이용을 한 거잖아요. 사유화해가지고 야 나를 막아라,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2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예. 그러니까 그때 국무위원들이 그거 뭐죠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국무회의를 하지 않고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는 의도했든 안 했든 윤 정부 국무위원들을 이간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들이 다 피해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범 아닙니까? 예. 그 내란의 주요 동조자지 주요 임무 수행자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 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이제 말이 서로 안 맞게 되고 하면서 이관질하는 효과가 결과적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2차 소환 조사 모습도 다 지켜보셨을 텐데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이요? 아니 그러면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 또 조사 검토 기간도 좀 길게 5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던데 그 전반적인 조사 소환 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